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늘이 2023년 10월 4일, 네. 10월 4일 연휴 끝, 네. 그리고 평일이 시작된 1004, 천사의 네. 날이네. 근데 이 시장이 천사의 날개를 부러뜨린 것처럼. 네. 쉽지가 않네요. 오늘 그래서 저는 네. 지수도 안 봤습니다. 뭐 대충 뭐 제가 안 보면 코스닥 한 4% 빠지고 네. 코스피 한 2.5% 빠지겠죠 뭐. 딱 그 정도네요. 오우 살벌합니다. 네. 어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뭐 물어보는 사람이나 네. 고객들 전화나 이런 거 딱히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장이 조금 시원하게 빠질 때는 시원하게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요? 이제 뭐 다 같이 힘들고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이 애매하게 좀 줄줄, 그러니까 낮은 퍼센트로 이제 줄줄 흘러내려올 때가 좀 더 이제 문의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시원하게 한 방에 빠진 빠질 날은 땐. 오히려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뭐 문의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기 직전에 네. 미국 증시 네. 마지막 거래일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영향도 있고 누적된 것도 같이 받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냥 어떻게 그냥 매맞는 장세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추석 전부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게 이제 유가가 조금 뭐 90불 뭐 이 정도 수준 좀 올라오면서 80불대에서 90불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잡히는 부분이 좀 더 이제 둔화되거나 오히려 다시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거기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상승의 사이클의 종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길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대두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좀 더 이제 고금리가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네. 어떤 생각 자체가 좀 바뀐 부분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안고 가야 하는 네, 문제기도 하고 그게 또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도 따져봐야 될 테고요. 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인데 네. 국제유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 인플레가 또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또 우려의 우려가 또 점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WTI도 배럴당 뭐 90달러 뭐 잠깐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90달러 또 전후로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수요가 좋아지는 건지 일각에서는 뭐 중국 쪽 수요가 또 높아지면은 유가는 또 올라가는 게 또 불가피하다라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중국 쪽 수요가 좋아진다면 또 이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네. 근데 지금 유가의 드라이브를 상승의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감산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수요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급 축소로 인한 이제 가격 상승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유가가 정말 90불을 넘어서서 이제 100불, 뭐 120불, 150불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되게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예측하는 거가 어렵듯이 네. 그러니까 유가도 과연 이제 올라갈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좀 정황상 봤을 때는 뭐 수급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증산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사우디의 감산 부분을 뭐 일정 부분이나 혹은 상당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는 있다. 그래서 유가가 뭐 120불, 150불 갈 것이다 라는 뭐 이제 최근 이제 유가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 막연한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타 국가들의 이제 증산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초에는 UAE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증산이 나오는 부분이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막 100불, 뭐 120불 넘어서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유가가 90불대에서 더 이제 치고 나가지 않고 그 정도 수준 유지 내지는 조금 이제 하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내려오진 않을 거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가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막 치고 나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현재 반영된 부분들,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금리 우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불확실성이 있고 좋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 다 열려 있지만 현재 노멀한 가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뭐 코스피 2,400, 코스닥 800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 우려가 다 반영된 정도는 네,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90불에서 뭐 85불, 80불 정도로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시장에 대한 우려는 조금 뭐 가라앉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 지점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400이 깨지면, 네. 뭐 800이 깨지면 네. 그런 의미를 좀 갖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좋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별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추석 전에 이제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지만, 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종목들 많이 빠지지만 추석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 펀드 수익률 플러스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 났던 이유는 결국에는 개별 주식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개별 주식들이 대부분 빠지고는 있지만 뭐 플러스 내는 종목도 있어가지고 조금 방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별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지수가 뭐 2,400이냐 뭐 2,300이냐 이런 이제 기준보다는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좀 봤던 주식들의 이제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12,000원 하던 주식이 뭐 10,000원 정도 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좀 더 이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개별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라라는 네. 말씀.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낮아지긴 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에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지연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소비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슬로우한 건 사실이다. 이제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제 수급 밸런스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이익 회복 국면을 들어간다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치의 조금 하향 부분은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하되,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올해 상반기 때 워낙 장사를 망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익 회복 사이클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효한 사이클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의 어떤 조정은 좀 감내하고 뭐 이겨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높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개별 기업의 어닝이 기대치보다 이제 더 떨어지지 않거나 오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은 아니어도 종목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개별적인 종목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닝을 보면은 그렇게 막 크게 조정을 하진 않았어요. 저희 예측치를. 그러니까 뭐 하향 수정되거나 네. 이런 거는 별로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 바텀업 방식의 그 종목이나 뭐 섹터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네. 조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불확실성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개별 종목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여가지고 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이잖아요. 네. 그럼 네. 거의 한 13개월 정도가 남은 건데 네. 벌써부터 이게 시장에 영향을 꽤 미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혜라면 수혜를 받던 친환경 sek터 관련대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네. 트럼프가 네, 지금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네,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친환경 관련주도 뭐 배터리 관련주도 그렇고 네, 전기차, 뭐 풍력 이쪽이 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주가 측면에서. 네, 뭐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사항,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혜사항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네. 수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 그 풍력 관련된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확대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주가도 괜찮았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 정말 정책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IRA 법안을 아예 폐지시켜버리겠다라는 세게 이야기까지도 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예정돼 있고 혹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에 따라서 네, 트럼프가 앞서고 있으면 네, 친환경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뭐 예측을 하면서 포지션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게 맞을지 네,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또 뭐 설마 그렇게 정책을 다 뒤엎겠어? 라고 또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큰 불확실성 앞에서 앞으로 또 네. 1년 동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 이슈만으로 조정하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튬이나 뭐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는 예. 작년에 이제 가장 좋았던 이유가 이제 원재료는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확보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판가를 좀 높여가면서 네. 이제 마진 스프레드를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현재는 이제 고가의 재고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마진이 좀 훼손되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그 있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사이클이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영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될 거기 때문에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도 봤었고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좀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줄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 뭐 후행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뭐 쉘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투자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투자가 너무 이제 축소가 되었고 유가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설비 투자 관련된 것들, 원유 관련된 것들은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유정용 강간 이런 것들은 네.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을 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 이제 투표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업황 자체도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하나만 보고 투자 결정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 두 가지가 다 맞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커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유정용 강간은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표 결과랑 좀 이제 별개로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뭐 그런 식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대선 이슈, 트럼프의 지지율 뭐 네, 고공행진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아니라 업황까지 같이 봤을 때 네, 약간은 좀 비중을 줄여야 하는 네. 그런 시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영원히 좋은 주식도 없고 영원히 나쁜 주식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상반기까지는 모든 이제 요소들이 이제 수주라든지 아니면 단가라든지 이런 개혁들이 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면서 좀 떨어졌던 부분. 그러면 이게 또 영원히 더 떨어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진 주식들 중에서 그럼 이제 언제 어떤 주식 살 것인가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네, 그 선별 작업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공급 계약.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현재 판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기업들마다 근데 이제 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바인딩되는 계약을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네, 그러니까 구속력이 단가라든지 뭐 이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고, 좀 구속력 있게 계약을 좀 잘 체결하는 업체들은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정 마진을 계속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조금 더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조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다시 신규 재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나중에 회복될 때 다 같이 되는 게 아닐 것이다. 네, 그 중에서 떨어질 때 뭐 살 것이냐를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지만이 뭐 회복 국면에서 좀 더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셀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가던 양극재 네. 관련 기업들도 어휴, 고점 대비 막 4~50% 네, 떨어진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네. 좀 큰 고민 혹은 고통 또 안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이클이 네.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확실히 이제 업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외부 환경 요소 자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조정을 이제 계기로 해서 종목을 잘 고른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매수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좋을 때 뭐 예를 들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미래 선제적으로 덜어내는 이제 역할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오히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으로. 네,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이제는 사이클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네.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상을 못했죠. 좀 위험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어요. 위험 징후들이 있었지만 네. 또 주가는 원체 근데 셌기 이제 때문에. 주가는 그걸 무시하고 갔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주가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에 좀 수렴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부분도 좀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또 영원히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점 자체를 또 잘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를 때는 이게 세계 최고의 주식 같아 보이고 네, 네. 또 떨어질 때는 세상 끝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네,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그 어떤 뇌에서 오는 그 공포 회로를 끊어내야 네, 그렇죠. 끊어내야 장기적으로 네. 투자를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지속할 수가 때는 있죠. 워낙 조금 워닝 사인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도 다 무시하고 이제 주가 갔던 부분이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기존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진입할 시점을 네. 노리게 되는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목표물이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뭐 1분기 그 사이에는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주식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연말 연초 네. 배터리 관련해서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격월 이건규 12월호에서 네. 공개하는 걸로 아, 연말 연초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때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